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요즘 계속 직무 좀 파고 있죠. 오늘은 영업직하고 영업관리직 채용 직무 한번 파보겠습니다. 영업직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무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공 무관, 학력 무관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뭘 보고 뽑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영업 관리직의 업무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정말 회사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가 힘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해줄 얘기는요.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어떤 경험을 영업직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에서 면접 때 얘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스펙이나 경험을 쌓는 게 영업직이나 영업관리직 준비하는데 유리하냐? 그리고 이제 이직하실 분들 계시죠. 경력자들은 이직 시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즉, 취업이나 이직할 때 영업직, 영업관리직은 뭘 어떻게 해야지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은요.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시청하신 뒤에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영상 듣고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직, 영업관리직이 어떤 업무 하는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실 영업직이나 영업관리직 업무는 많이 알려져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고객 접점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하러 가려면 이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잡든지 맞죠?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접점을 만드는 역할이 보통 영업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영업직이 이제 판매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객과 소통을 하겠죠. 그러면 이 소통을 할 때 후방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업 관리직이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따내고 물건을 팔고 나면은 이 고객한테 계속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제 장기간의 계약일 것 같으면은 그 계약 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계속해서 이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건 영업직이 하는 거고 그 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업무 처리 같은 거는 영업 관리직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세한 업무 내용은요. 고정 댓글 이제 링크 따라가시면 블로그에 내용을 정말 업무 하나하나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영상 시청 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업직은 그러면 어떤 산업군에서 어떤 이제 회사들이 채용을 하느냐? 당연히 영업이라는 행위는 모든 산업이나 기업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다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어떤 산업을 선택하는 시는지가 영업직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한 번 들어가면요. 이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옮겨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같은 산업군 내에서는 옮겨 다니기 쉬운데 산업군을 다른 쪽으로 이직하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장품 쪽에 화장품 산업 쪽에 이제 영업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약 쪽으로 내가 옮기고 싶다. 사실 관련도가 높긴 하거든요. 화장품 산업과 제약 산업은 그래도 화학 쪽이기 때문에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직하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 영업으로 간다. 가능할까요? 자동차 영업 갔다가 또 식품으로 간다.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 화장품에서 제약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화학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직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제약 영업하다가 자동차로 간다. 자동차 하다가 식품으로 간다. 이렇게 산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한번 영업직으로 어떤 산업에 들어가시면 계속 그 산업이에요. 음. 그래서 망하려는 사업 같은 거, 경쟁이 심한 산업을 들어가시는 것보다, 맞죠? 앞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산업군의 영업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좋겠죠. 그리고 같은 영업 방식 경험자에 대해서 대단히 선호도가 높은 직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 방식이 뭐 크게 나누면은 B2C가 있고요. 그다음에 B2B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 상대로 영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B2B는 회사 대 회사로 영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마다 영업 방식이 다르겠죠, 맞죠? 그러면은 영업직을 B2C를 해본 사람은 B2C로 하는 게 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맞죠? 그다음에 B2B 영업을 해본 사람은 B2B 회사로 이직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업 방식, 같은 영업 방식의 경험자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직무입니다. 특히나 이런 거 우대하는 데도 많아요. 입찰.
보통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 대상, 정부 상대로 그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들 중에서. 그럴 때는 입찰 업무를 해 봐야 됩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입찰을 붙이죠. 그냥 이제 뭐 "너희 회사에서 물건 팔아."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갖다가 영업을 해본 사람을 또 우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업 방식 경험자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직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산업군의 어떤 영업 방식의 회사에 들어가면 이직하실 때도 나중에 그와 같은 영업 방식과 그와 같은 산업군으로 계속 이직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영업직의 우대 사항은 당연히 경험입니다. 사실 자격증이랄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자격증이랄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만약에 신입분들이시면 파트타임 근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관 업무 경험자는 영업이죠. 실제로 영업해 본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입 때 아르바이트로 영업할 기회는 잘 없죠.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 말고 판매도 일종의 영업이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장품 그 영업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브영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한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가 제약 같은데 제약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약국 같은 데 또 아르바이트 있거든요. 그런 데 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알바입니다. 그래서 동종 산업이나 아니면 판매직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 보고 고객을 직접 응대 안 해 보고 영업직 준비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스펙 쌓을 시간에 여러분들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영업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객직을 직접 응대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직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운전 가능자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자차 보유자도 우대하고요. 왜냐하면 영업직들 워낙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차 이제 운영하면 교통비까지 주잖아요, 보통.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영업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따야 될 자격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리고 제반 행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엑셀과 같은 능력의 엑셀 그 고급 능력자 뭐 우대 뭐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한글이나 워드 요거는 이제 필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턴십, 해외 인턴십 한 사람하고 외국어를 무조건 우대를 하겠죠. 자, 그다음에 판매 물품 관련 전공자, 보통 전공 무관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물품과 관련된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식품 영업, 이제 식품을 만약에 영업한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생에 관련한 거라든가 위생 법률이라든가 식품 법률이라든가 이런 식품 전공자가 잘 알겠죠. 사실 뭐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으로 영업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계나 용접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특히나 용접기 같은 거는요, 가스 전공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이 보통 용접기 활용할 때 아르곤 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가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용접기 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스 전공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 회사에 리플렛이나 이런 게 보면은 온통 막 가스 용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팔기 굉장히 힘들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런 이제 특별한 뭐 그 기계나 장비 파는 회사들의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판매 물품 관련된 전공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직 시에는 막 요런 게 붙어 있어요. 경력자 채용할 때 영업 네트워크 보유자라고 돼 있어요. 이 영업 네트워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재직자시면 이직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명단입니다. 요게 이제 영업 네트워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직할 때 연봉 협상이나 이럴 때 무기가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영업직들 보시면은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 명절 때마다 다 챙겨 드리고 맞죠? 그다음에 뭐 영업 활동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뭐 생일을 챙긴다든가 요런 거. 그래서 이런 영업 네트워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옮기면 이 영업 네트워크도 일부는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우대하는 게 다르겠죠. 합격하는 것도 합격의 당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이직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한번 만지작 만지작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리멤버 같은 거 쓰시죠? 그래서
거기서 '아 여기 옮기면 내가 회사 옮기면 몇 분 정도 따라올 것 같다.' 막 요런 거 요런 분들 형 동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 우대한다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회사가 뭐 입찰이나 공모 요런 거 제안 사업들 뭐 그 PT 같은 거 막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업을 하는 쪽이다. 그러면은 요런 부분을 우대를 하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내가 주로 입찰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해 봤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회사 내에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요번에 입찰 들어갈 건데 한번 해볼 사람 있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셨을 때 "저 한번 이 팀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해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직하실 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이제 안내해 드리면은 자격증에 특별하게 완전히 일치하는 자격증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런 거 OA 자격증 컴퓨터 이제 활용하는 거죠. OA 자격증들 조금 이제 우대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이나 물류나 전자상거래 분야 요런 것들을 갖다가 관련 자격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적혀 있으면 유관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나 소비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마케팅 같은 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쪼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민간 자격증이 관련 자격증들이 있지만 요런 것까지 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OA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나 유통 이제 물류 관련이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1-2개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보다는 이제 경험이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련 전공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도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영업도 통계를 활용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관련 전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시던 고등학교를 다니시던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다면은 관련 과목이에요. 관련 과목이니까 교육사항에 기재를 해 주시면 되죠. 교육사항이 영업직 이제 채용할 때 교육사항이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채용을 하지만은. 그럴 때 내가 정말 교육사항에 아무것도 영업직 지원했는데 적을 게 없다라고 하시면요. 요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외부 교육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외부 교육 같은 걸로 조금 채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태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나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보통 영업직들은 "저 말 정말 잘해요. 의사소통 됩니다. 남들 설득 잘합니다. 저 활발합니다. 능동적입니다. 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영업직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몸에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 소양 요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당연하죠,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 대인관계나 성과 지향적 태도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영업이 아닙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머리 좋아요. 어. 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요 고객 하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이 말을 하고 저때는 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하는지 정말 잘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업을 해서 성공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정수기 영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앞에 보면은 번호가 적혀 있어요. 요거 이제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 주변에 있는 이제 거주민들의 연락처를 습득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개인정보 불법 취득인데 요걸 마치 자기가 이제 하는 그 랜덤으로 보내는 것 마냥 막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그래서 이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벤치마킹 하는 거죠, 나도. 그래서 요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대인관계와 성과 지향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한 번 정도만 얘기하시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대 경험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매직 경험, 그다음에 해외 영업 지원하실 경우에는 해외 인턴십, 그다음에 ERP나 매출 관리 경험.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오래 하시다 보면 점장 맡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뭐 점장까지는 아니지만 매니저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감을 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감 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날 매출이 어땠고 뭐 요런 것들 막 정리하는 게 있어 전산 마감 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 관리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 보셨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 노인이나 중장년층을 응대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대상은요. 대부분 이제
높으신 분들 많잖아요. 부장님, 결정권자가 부장님, 과장님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B2C를 하더라도 고객분들이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다른 세대, 특히나 봉사활동이면은 노인 요양, 뭐 요양원, 노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그 마케팅 공모전, 이런 것들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런 거 있죠. 영업 직무 교육은 굉장히 인터넷에 많아요. 뭐 세일즈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고객 발굴이라든지 채권 회수라든지 채권 회수가 이제 돈 이제 일은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거죠. 요런 게요. 전부 다 교육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게 영업 직무예요. 사실은 이제 영업직 같은 경우에 회사 내에서 다른 직무마다 영업직으로 이제 보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교육사항이 전혀 교육사항이 영업직 관련해서 적을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외부 교육 온라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채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업직들에게 필수예요, 필수.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이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쭉 시장 조사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교육 같은 거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말 잘하는 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영업직의 핵심은 화술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하기. 그래서 이런 거 교육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조금 많이 들으시고 파트타임 근무를 좀 많이 하시는 거, 요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험들, 이직하시는 분들, 신입분들 마찬가지로 이 사고력, 뭐 경영 마인드, 체계적 전략 사고, 벤치마킹 세밀한 공감적 태도, 도전 정신, 요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사례를 확보하셔가지고 면접 때 요렇게 요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태도로 일하겠습니다. 요런 태도로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 말하시면 되고 하나도 없다 하면은 경험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건 영업직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특히나 신입들에게 중요한 건 판매 경험입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파트타임 근무 아니죠. 내가 화장품이면 올리브영 맞죠? 내가 식품 쪽이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체인점 같은 거 있잖아요. 식품 쪽 같으면은 이제 뭐 슈퍼마켓, 마트 혹은 이제 식품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내가 가려는 산업군에 파트타임 근무를 구하셔서 조금 오래 하시면 됩니다.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감 치는 거, ERP 같은 거 전산 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통계 관련 자격이나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래서 통계 교육을 받으시던가 관련 자격증 하나는 무조건 취득을 하시고요. 만약에 해외 영업이 목표라면은 해외 인턴십 학교에서 열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무조건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직하시려는 분들은요,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게 회사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에 납품을 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글로벌 회사가 잘 없어요. 글로벌 회사가 잘 없는데 중견기업만 되더라도 해외 거래처,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나만 하시게 되면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서 이직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특히나 대기업 영업직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직하시는 분들은 어학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요, 영업직들은 입사 과정보다는요, 영업직은 워낙 그만두는 성격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입사를 하는 데는 빨리빨리 채용이 뭐 물갈이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사를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엄청 큰 기업 안 가시는 이상은요. 근데 입사 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입사 후에 뭐 입찰 업무 같은 거 해보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학 능력 향상시키시는 거 중요하고, 뭐 입찰 업무는 사실 뭐 필수는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나중에 회사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학 능력 향상시키시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영업 네트워크 확보. 나와 형동생 하는 분, 내가 어디로 이직하면은 따라오실 분들, 이런 내표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이상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십시오. 영어 회화, 이제 뭐 토익 점수는 아니고요. 이 스피킹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이제 점수하시고 마케팅, 물류, 유통 요런 거 자격증들 하고 OA 자격증들 좀 취득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판매직 아르바이트 경험 필수. 해외 영업이면 해외 인턴십 경험 필수. 그냥 젊은 세대만 대상으로 한 판매직이 아니라 좀 넓은 세대의 그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직이 좋고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의 산업군과 일치하는 판매직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영업 있잖아요. 그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뚫어서 하는 거. 개척 영업. 개척 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개척 영업이랍니다. 전문 용어로. 그래서 개척 영업을 하신 경험, 영업 관리 이런 거 말고 남들이 따온 거 관리하고 이런 거 말고 개척 영업을 하신 경험이 있고 그걸로 실적 내신 경험이 있으면요. 그거 정리를 해 두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고객을 설득해서 그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파악 능력, 그 체계적 전략적 사고, 도전 정신 이런 거에 대한 사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직자든 신입이든.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능력 키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업직은 절대 면접에서 절면 안 됩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면접이라는 게 이 회사에다가 나라는 상품을 파는 일이에요. 요거 설득하는 거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영업직은 면접에서 버벅이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영업직의 핵심은 화술이기 때문에 이 설득에 말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연습을 정말 계속해서 하셔 가지고 절대 어떤 질문이든 버벅이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업직하고 영업관리직 알아봤고요. 영업관리직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영업관리직을 설명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업관리직도요. 요구하는 역량은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행정적 부분이나 데이터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역할이나 성격적 부분이 좀 줄어든다 뿐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영업관리직도 요걸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업관리직과 영업직 공략을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따라가셔 가지고 블로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